오늘은 우리가 흔히 서양란이라고도 부르는 착색란 중에 온시디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온시디움 환타지아, 요게 이제 벌써 꽃을 피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달 전에 꽃을 한번 다 피고 떨어뜨렸어요. 조금 일찍 보여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바빠가지고 조금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송이 피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이 거실 전체가 이 온시디움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서양란을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식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꽃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호접란도 있고 카틀레아도 있고 여러 가지 착색란들 종류가 많은데요. 이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키우기가 쉬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또 분갈이를 한번 해줄 시즌이 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의 뿌리와 카틀레아 뿌리와는 다르게 이 온시디움의 뿌리는 굉장히 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한번 뿌리가 다치면 손상을 크게 입는 호접란이나 카틀레아에 비해서 초보자들이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뿌리가 그만큼 빨리 활착을 하고 많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 개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저온 처리가 필요하고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빛의 유무에 따라서 꽃을 올려주는데요. 이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연중 꽃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온시디움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약간 교배 종이에요. 원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온시디움을 교배를 하고 육종을 해서 만들어낸 품종이라서 조금씩 개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지금 꽃을 피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고수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빛의 장단일 조건으로 개화를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온 처리가 아니라 얘가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 빛을 많이 받다가 겨울로 진입하면서 해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거를 캐치를 하고 이렇게 꽃을 올린다고 해요. 근데 이 뒤에 보이시는 요 좀 큰 애들은 샤리베이비라고 하는 그런 온시디움이에요. 조금 덩치가 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의 품종이 섞여서 만들어진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좀 연중 아무 때나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도 얘가 딱히 언제 핀다고는 말씀을 하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중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철에 너무 춥게만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키우기 쉬운 이런 품종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만 건강하게 잘 살리면은 촉도 굉장히 오래 올려주고 키우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애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요거 한 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촉을 올려서 지금 한 4-5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는데요.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통통한 벌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물과 양분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특히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을 말려가듯이 키우시면은 큰 문제 없이 오히려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잘 살려야 여기 영양분을 잘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 이걸 한번 분갈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시디움들은 이렇게 벌브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새로운 촉들을 올리면서 전진을 해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 아직 자라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준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공간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밖으로 분갈이를 한 건데요. 얘도 아직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이드로 새 촉을 올려주는데요. 얘도 1년 정도는 여기다가 키워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분갈이 방법은 수태와 토분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키우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얘가 수태에 비해서 물 관리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온시디움을 키우시는 분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실 때까지는 이 수태와 토분 조합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구입하실 때 밖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밖으로 분갈이를 하시고 애초에 이제 처음 온시디움을 접하실 분들은 밖으로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태로 심어져 있는 애를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생기시면 이렇게 밖으로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얘도 한쪽 방향으로 전진촉이 자라 나오면서 이제 새로
자란 요 세촉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이렇게 화분을 탈출할 때가 됐을 때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샤리베이비예요. 요거는 빨간 꽃을 피우는 건데요. 얘도 제가 한 4년 정도 키웠습니다. 얘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촉들을 막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뿌리가 자라날 공간이 없어서 막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분갈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 화분 밑에 물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쑥 밀어주시면 얘가 뿌리가 이제 여기 화분 옆에 붙어 있을 텐데 그게 토독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자라 주었습니다. 지금은 딱 알맞은 시기에 제가 분갈이를 해줘서 이게 큰 어려움 없이 쏙 빠졌지만 엄청 뿌리가 막 꽉 차가지고 딱 들러붙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망치를 이용해서 화분을 깨뜨리는 것이 뿌리를 조금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고 있는 완전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화분보다 2치수 정도 더 큰 토분을 선택해 줄 거예요. 수태에 키울 때는 수태가 조금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토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얘네들을 키울 때 이 분망을 따로 깔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 수태로 키울 때는 밑으로 뭐 빠져나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분망을 안 했었는데요. 오늘은 분망을 넣어줄 거예요. 이 분망을 넣어주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를 분리할 때 화분 구멍 밑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태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망을 딱 화분 밑에 맞게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밑에서 이 분망을 눌렀을 때 이 분망이 전체적으로 뿌리를 밀어줘서 조금 더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구멍 사이로 민달팽이들이 가끔 와가지고 요 뿌리의 생장점 부분을 다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 아래에 분망을 깔아주고요. 물에 불린 수태를 준비합니다. 제가 쓰는 수태는 뉴질랜드산 수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다가 뉴질랜드 수태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작은 거를 사시면 돼요. 얘가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먹으면 막 이렇게 미역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작은 걸 사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 분갈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 보시고 한 밑에 이만큼 정도 공간이 남을 것 같다 싶으면 딱 그만큼만 수태를 넣어줍니다. 수태를 넣어줄 때는 너무 꽉꽉 누르지 말고 이 밑에는 조금 약간 설렁설렁하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얘를 이제 높이를 맞춰줍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위치를 시켜줄 건데요. 가운데다 심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밀어서 붙여서 심어주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온시디움이 나중에 대품이 됐을 때는 막 사방팔방으로 새촉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촉 옆에서 이렇게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자라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 옛날 벌브에서는 새로운 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 촉을 화분 벽에 이렇게 딱 붙이고 이 새로운 촉이 나오는 이쪽 부분에 많은 공간을 둬서 뿌리가 좀 많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잘 보이도록 한쪽으로 이파를 좀 넘겨서 보여드리면 수평은 아니에요. 약간 요게 수평이고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쪽이 좀 들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태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수태를 넣어 줄 때는 너무 빡빡하게는 넣지 마시고 이 밑에까지 막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거를 좀 말로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요.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한 상태도 아니고 꽉 이렇게 진 상태도 아니고 그 한 중간 정도 딱 이렇게 뭉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 2cm 정도 1cm 정도 들어간다 약간 말랑하다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기가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거 넣었으면 이 밑에 공간은 좀 붕 뜨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수태가 조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한 줌을 쥐고 또 이 옆에 남는 공간에 이렇게 살짝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꾹꾹 안 누르고 이렇게 또 손가락을 넣어보시면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수태를 채워줄게요. 이제 온시디움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들 같은 경우엔 지금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불린 수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물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태에서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이제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겨울에도 10도 이상 되는 조금 따뜻한 곳에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밝은 거실 창가 쪽에서 기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시디움을 키우다 보시면 이파리에 이렇게 까만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증은 아니고요. 온시디움의 특징이에요. 온시디움의 특징이라기보다 얘네가 자생지 환경과 우리나라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습하고 온도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잎에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생기는 그냥 얘네들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잎이 말라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